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28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말씀드릴 용기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께선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결혼 전부터 아들을 너무 하양혼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시댁보다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결혼식 준비부터 난리였어요. 혼수 하나하나 다 검사하시면서 거지도 아니고 이게 뭐냐, 너무 후줄근하다 말하시고. 심지어 결혼식 하객수까지 세어보시더라고요. 신랑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고생 많이 할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업신여기며 말씀하시고. 신혼집도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집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거기다가 보증금을 시댁에서 내준 대신 매달 집세로 줄 돈은 있냐고 확인하시더라고요. 첫 명절이 정말 지옥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마다 그게 뭐냐, 다시 해라 하시고. 시누이까지 가세해서 언니 우리 엄마 성격 몰라? 더 꼼꼼히 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요. 그때부터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라면서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산후조리를 시댁에서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봐줄 테니까 시댁에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기 기저귀, 젖병 소독까지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나도 예전에 다 혼자 했다면서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시댁 빨래까지 제가 해야 했다는 거예요. 산후조리 중인데 말이죠. 돈 문제도 심각했어요. 첫째 돌잔치 비용을 보탬 하나 받지 않고 저희가 모두 냈어요. 그런데 돌잔치 날 받은 축의금이랑 돌반지를 시어머니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돌잔치 비용 보탰으니 가져간다고 하시면서요. 어차피 말 안 통할 거 알고 제발 애기 돌반지만이라도 주시면 안 되냐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둘째 딸을 낳았을 때는 더 했어요. 아들 하나면 되는데 왜 또 낳냐고 핀잔 주시면서 딸 출산 선물로 미역 한 포기 주시더라고요. 아들 때는 그래도 조교기 사주셨는데요. 경제적으로도 계속 시달렸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 식구들 옷 사달라고 하시고 시아버지 병원비랑 약값 보태달라고 하시고 시누이 결혼식 비용까지 형님 부부인데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남편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되는데 매달 시댁에 드리는 돈이 80만 원이었어요. 저희는 전세금 마련하려고 적금 넣는 것도 힘들었는데 남편은 효도하는 거니까 참아달라고만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었어요. 그걸 남편이 듣고는 왜 집안 사정을 밖에 떠벌리냐고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 문제로도 많이 싸웠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만 편애하시면서 아들에게는 학원비, 과외비 다 대주시고 딸에게는 여자가 뭘 그렇게 공부하냐고 교과서를 고물상에 팔아버리기까지 하셨죠. 생일 선물도 아들은 비싼 걸로 딸은 대충 10,000원짜리로 때우셨어요. 저는 딸도 똑같이 키우고 싶었는데 20년 넘게 이런 차별을 당하면서도 저는 참았어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작년에 정말 마지막 선을 넘는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상속 문제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시아버지 명의의 집이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큰아들 몫이라고 하시면서 남편 명의로 넘겨주셨어요. 저희는 좋아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근저당이 2억이나 잡혀 있더라고요. 시누이가 사업하면서 담보로 잡은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이걸 숨기시고 넘겨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했더니 장남이 해결해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시누이예요. 오빠가 집 물려받았으니까 당연히 오빠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빌린 돈인데도요. 남편은 또 가족인데 뭐 어때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요. 28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다 털어야 하는 상황인데도요. 그때 정말 폭발했어요. 정말 못 참겠네. 라고. 그날 정말 다 쏟아냈어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소리소리 질렀죠. 어머니 28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그 집 저희 안 받을게요. 시누이가 빌린 돈이니까 시누이가 갚으라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셔서 저도 어머니야말로 28년 동안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받아쳤어요. 그리고 28년 동안 서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냈어요. 명절마다 저 혼자 음식 준비하게 한 것, 돌잔치 축의금이랑 돌반지 가져간 것,
딸 차별한 것, 매달 생활비 뜯어간 것, 친정 무시한 것. 시어머니가 말을 끊곤 아이고 며느리가 벼슬이구나. 며느리면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걸 뭘 따지고 있어. 라고 하셨어요. 전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남편한테도 따졌어요. 당신은 28년 동안 누구 편이었어요? 아내인 내 편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당신 엄마가 저 괴롭히는 거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요. 남편이 그래도 부모님인데. 라고 하니까 그럼 당신 혼자 효도하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행동에 옮겼죠. 명절 음식 준비 거부 각자 알아서 하세요. 시댁 경조사 불참 바쁘니까 패스할게요. 용돈 드리기 중단 저희도 노후 준비해야 해요. 시어머니 전화 받지 않기. 제일 통쾌했던 건 시누이가 와서 언니가 너무한다고 했을 때예요. 그럼 내가 해. 28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너무한다 만다야?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집안이 난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며느리가 미쳤다고 하시고 남편은 계속 타협하자고 하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28년 동안 참은 한계가 뚫렸거든요. 파업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지내자고 늙은이가 미안하다면서요. 명절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시누이랑 둘이 하려니까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이제는 제 편을 들고 시누이도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됐고요. 지금은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명절도 번갈아 가면서 가고 용돈도 형편되는 만큼만 드리고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같은 처지의 며느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사세요.